현재 리마연에서는 통치기관 리셋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단임제를 골자로 하는 그러한 헌법 개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면서 정치 개혁을 한다는 표어는 똑같이 걸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그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는, 그리고 정치인 카르텔을 살찌우는, 그래서 좀 더 국민에게 합법적으로 더 많은 돈을 받고 더 오랫동안 그 권한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악한 속임수다,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바로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선거하고 관련해서는 당연히 거기 돈이 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공영제가 왜곡돼서 이것이 정치인 카르텔의 돈을 버는 수단, 그것도 막대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철밥통이 됐다, 이런 겁니다. 마침 이번에 중앙일보에서 고정의 논설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정당의 재테크 이런 것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여기는 양쪽 다 지금 그 당사를 여의도에 가지고 있죠. 더불어민주당 당사가 2016년에 193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대출을 무려 80%나 끼고 샀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이제 5년이 좀 지났는데 이자는 이자대로 갚고, 그리고 원금을 122억 원이나 갚았다고 합니다. 이 정당이라는 것은 필요한 돈을 후원받아서, 정치 후원금을 받아서 필요한 만큼 써야 하는 것이지, 후원받아서 남기는 곳이 아니죠. 영리업체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부 그 당원들이 돈을 내서 이거를 당사 비용을, 이 고층 빌딩을 사는 돈을 댔는가. 당원 당비가 얼마인지 다들 아시죠? 그리고 당원이 얼마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정당은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부터 이렇게 막대한 돈을 그냥 앉아서 버는구나. 정당은 돈벌이를 할 수단이 없습니다. 오로지 얻어서 쓰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5년 만에 122억 원을 갚았으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원래 그 10년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다 갚겠구나. 193억 원. 그 빌딩 소유주가 되는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빚 없이. 그런가 하면 여기서 뭐 한 300m 떨어진 곳에 국민의힘 당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10층 건물입니다. 여기서는 480억 원의 이 건물을 샀는데,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차입금이, 말하자면 갚아야 될 돈이 410억 원이었는데, 올해 2022년 7월 1일에 160억 원을 갚았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돈을 잘 버는 곳이 국민의힘이구나 싶죠. 건물도
좀 나중에 사기는 했지만 더 비싼 건물이고, 그러니 이 고정의 논설위원회 말이 이런 겁니다. 정당이 초고수익 사업체도 아니고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들여다본 곳이 바로 선거공영제라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때마다 이 정당에게 이런 뭉텅이 돈이 나가고 있다. 이제 선거공영제가 1994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헌법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선거공영제가 그 본 뜻에 맞는 것인지를 이제 살펴봐야 하겠죠. 결과가 괴이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선거공영제라는 걸 해놓고는 아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 정치인들이 국민의 세금을 걷어다 쓰는 겁니다. 지지자들에게 우리가 500억 쓰면 500억 돌려준다. 500억 안 쓰면 아깝다. 지지자들은 또 이걸 으쌰으쌰 하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이걸 메워야 하는데, 자기 자신도 자기 발등 찍는 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이렇게 특정 정치인에게 팬이 돼서 그것을 무슨 신도처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문제는 문제인데, 사람을 탓하기보다 우리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또 법치행정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야 사람이 개과천선하지는 않더라도 법을 고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이렇고 이렇고 하니까 우리 국민은 이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고치면 되는 것이죠. 정당은 평소에도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제 그것도 이게 지금같이 국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막 붐을 맞이하는 때라면 모르겠는데, 국민의 생존과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그런 복지도 그 예산을 줄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정당은 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돈 갖고 와서 써야지. 그러니까 그 보조금도 사실은 줄여야 하는데, 지금 정당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경상보조금 들어가고, 전국 선거가 있을 때는 선거보조금도 들어갑니다. 그래, 이제 이 고정의 논설위원은 이거를 선거 치른 후에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준다. 그러니 이게 이중 보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의도에서는 선거만 하면 정당이 돈을 번다. 이걸 선거 테크라고 한다. 그러니까 선거에 쓰라고 선거 보조금 주고, 또 그 다음에 선거 때 썼다 하고 나중에 보전해주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중 보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이중 보전이냐?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당의 보조금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전부 세금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겪어봤듯이 그거 이외에 정치인들은 정치 후원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야기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 당시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 행정요원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보니까 누구도 1,000만 원 냈다. 또 누구도 1,000만 원을 냈다. 이렇게 1,000만 원이 그 한도라고 하는데 꽉꽉 채워서 냈다.
그 다음에 지난해 보면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서로 경쟁하듯이 우리 얼마만 받을게. 그래, 누가 더 빨리 선착순으로 달려와서 돈 넣어라. 이거 시간 되면은, 액수 되면은 중단하겠다, 안 받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아주 막대한 돈을 뭐 몇십억 뭐 이러면서 그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정치 후원금이라는 것을 각 정당 소속 정치인들이 다 받고 있죠. 지금 이제 정당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런데 그거는 국민이 세금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주는 것이죠. 이거 주고, 그리고 또 정당은 정당이 받고, 그리고 이게 나중에 선거에 얼마가 쓰이는지 그거 쓰인 거 선거 비용 보전받고, 이러니까 2중이 아니고 일단은 3중까지는 확실히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거 핑계로 받는 후원금. 이게 합법적으로 법의 한도 안에서 받기도 하지만 또 펀드도 해서는 안 되는 펀드. 이것도 다시 살금살금 살아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내막이 비공개로 아주 비밀리에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정치인들이 후원금을 받고 그 후원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받아서 썼으면 된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돈 썼다고 다 계산해서 돌려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은 또 국민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식입니다. 요즘에 말이 많은 법인카드, 카드깡, 뭐 이런 거, 법인카드를 이렇게 쪼개서 다음날 가서 다시 영수증 작성 다시 하고 뭐 이랬다는 뉴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가령 직장인이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게 되면 회사에서 출장비를 주게 돼 있죠. 물론 출장비를 그 비용 계상을 해서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장 가서 거기서 마치 자기가 갑이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을인 것처럼 이런 관계가 순간 형성이 돼서 출장 기간 내내 접대받고, 사실은 출장비로 줄 수 있는 그 선을 넘을 정도로 접대를 받겠죠. 그래서 자기 돈 안 쓰고 갔다 왔습니다.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는 출장비 비용 계상을 하는 겁니다. 뭐 영수증도 가짜 영수증도 제출하고 뭐 적당히 그 한도를 꽉꽉 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출장비를 받는다. 이거 안 되겠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랑스럽게 이걸 못 받으면은 오히려 덜 써서 못 받으면 손해다, 아깝다. 어디다가 이런 돈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그 예산은 제대로 집행됐는지, 거기에 연결된 물건을 샀으면 어떻게 해서 그걸 구매를 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하는데, 정치인이 쓴 거에 대해서는 말로는 뭐 어마어마한 그 분량의 회계 작성 요령 이런 거를 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거 다 꺼내서 일반 민간 회계 처리하는 데서 한번 들여다보면 과연 그게 깨끗하게 제대로 돼 있는가? 우리 국민 중에 그걸 믿을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선거 공영제라는 것을 가지고 재테크 소리가 나오고, 정당이 불과 몇 년 만에
그 몇백억씩 하는 그런 빌딩을 사고, 이건 확실히 잘못된 거다. 여러분도 동의할 겁니다. 이 선거 공영제가 왜곡 운영되면서 정치인 카르텔들이 점점 자기들의 철밥통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죠. 정당 독재를 공고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상황이 안 좋은 게, 차라리 일당 독재를 하면 당 하나가 빼먹습니다. 독재 소리 듣고. 근데 우리는 다당제 아닙니까? 정당 여러 개가 담합 독재를 합니다. 자기들 이익 챙길 때는 의견이 항상 일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 헌법 개정해서 또 거기에 헌법 개정하고 국회법도 개정하고 선거법도 개정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국회의장 쪽에서. 그런데 그때 선거법 개정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큰 당과 작은 당과 두루두루 이익을 다 조금씩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큰 당이 물론 많이 먹지만 그거 바꾸자 하는 겁니다. 담합 독재, 국민 돈 빼먹기. 그리고 정당이 국회에 가서 사무실 차지하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당사는 당사대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당이 권력화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인 카르텔이 거대해졌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는 이런 신종 독재가 지금 판을 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들끼리 계속 돈을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매료돼 있다. 벗어나지 못한다. 결국 강제로 국민이 끊어내지 않으면 이들은 필사적으로 그 먹이통에 얼굴을 쳐박고 안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정치권에서 자기들의 그 만년 철밥통을 위해서 헌법도 고치고 선거법도 고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헌법 개정은 이렇게 하자. 첫째, 국회의원은 단임제다. 다른 선출직도 단임제다. 이게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그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 공영제 관련해서는 보전금 주지 말자, 마찬가지로 기탁금도 없애자. 그러면 선거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발달한 기술로 풍부한 정보 전달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왜 그 재래식으로 계속 사실은 일종의 떡 돌리기를 그냥 계속하고 있다.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에. 그래서 보전금 없애고 기탁금 없애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선거에 필요한 정보 전달이 충분히 되는 시대다 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정당의 공천제, 정당 그 공천권을 같이 없애야 된다. 지금 이야기한 이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그 공무담임권, 이게 보장이 되는 것이지, 지금 국민은 헌법에만 있지 공무담임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선거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정치인 카르텔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선거 공영제 바로잡기는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다. 이게 이제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권력기관, 통치기관 리셋이라고, 이제 원래 우리 건국헌법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렇게 해가자 하는 것을 이 정치인 카르텔이 다 망가뜨려 놓고 휘어놓고 이랬는데 그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기관 리셋, 여기에 첫 번째는 국회의원 단임제, 그리고 정당 공천권을 없앤다, 또 선거 공영제를 본뜻에 맞게 대수술을 한다. 거기에 이제 보정금, 기탁금 없애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